네, 안녕하세요.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라틴어 문법의 배태진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줌특강 시간으로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또 함께 살펴볼 부분들을 이제 강의 구성을 먼저 살펴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첫 번째로는 책의 특징, 그리고 책에서 제가 미리 일러둘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미리 일러둘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난번엔 그 책의 활용법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좀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들을 잠깐 리뷰해보면서 또 동사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적인 동사의 어미를 잠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일상 속 라틴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책의 특징과 일러두기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책에 표지를 보면은 제 얼굴을 완전히 박아놓은 부분이 있죠. 예쁜 또 디자인으로 책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책의 특징 부분을 서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이 목포국제기독학교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 그 강의한 중에서 제가 형태론을 중심으로 묶은 거예요. 형태론은 라틴어 단어들의 그 어미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어미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어지는 책은 구문론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문장을 본격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지식들을 심화편을 통해서 다루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법에 충분히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이제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라틴어를 통해서 좀 우리의 인생과 삶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그 책도 제가 준비 중에 있고, 그런 이제 강의들도 제가 중고등학생들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여러분들과 즐겁게 지금 이제 강의 컨셉처럼 좀 즐겁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책의 특징 본격적으로 보면요. 이 책은 학습자 시각에서 쓰여졌다는 거, 그리고 라틴어를 전공하지 않은 분들도, 그리고 누구나 공부하실 수 있다는 거. 이 책이 이제 새로운 방식의 문법 교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연스럽게 보고 또 따라 말하고 쓰면서 차근차근 책을 읽기만 하고 또 학습 영상만 들어도 이제 좀 익히실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 다른 책들이 그냥 표를 다 던지거든요. 그러면 표를 보고서 알아서 외워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이 책을 이 원리들을 좀 설명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아마 다른 책들과 비교해 보시면 훨씬 더 크게 느끼실 겁니다. 다른 라틴어 문법책을 보시면 이런 이제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암기 팁들을 제공되는 것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라틴어는 다 어렵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책들과 비교해 보시면 훨씬 더 그것을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또 제일 중요한 목표는 라틴어 단어에 어미를 보고서 그 형태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장 쉽고 빠르게 키워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암기 팁들도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는 조금 자신이 있는 게 다른 책들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지 않고 있기도 하고 제가 책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고 이건 완전히 현장에서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중학생들 그런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암기 팁들을 만들어내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자신이 있고 다른 책들이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을 커버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은 다른 책에서 넘지 못했던 어미 변화의 산들을 쉽게 넘으실 수 있다라고 학습 영상과 또 책을 활용하시면 그렇게 확실하게 넘으실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러두기 부분 잠깐 보면요. 먼저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에 맞게 한국어 발음 표기를 적고 또 변화의 명칭도 복잡한 용어들 사용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학습자 입장에서 했다는 부분하고 또 라틴어 발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전 라틴어 발음하고 교회 라틴어 발음인데요. 저는 고전 라틴어 발음을 중심으로 했어요. 교회 라틴어 발음은 사실 우리에게 조금 더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키케로가 고전 라틴어 발음이고요. 시세로라고 읽는 게 그 이제 고전 그 교회 라틴어 발음이거든요. 우리는 키케로가 더 익숙하죠. 고전 라틴어 발음이 눈에 보이는 위주로 읽는 게 많고요. 그런데 단 하나 이 브 발음은 그 교회 라틴어 발음이 브예요. 제가 이 브 발음은 이제 그 교회 라틴어 발음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하고 또 훨씬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읍 그 브 발음의 경우에만 부로 발음을 했다. 그래서 눈에 고전 라틴어 발음은 대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지난번에는 동사를 배우면서 그 1강의 부분들을 좀 맛보기로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명사를 맛보게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그 명사 공부하는 또 이제 2강에서의 여러분 학습 그 과정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2강 딱 이렇게 시작하고 학습 목표가 있죠. 이 부분 보시고 학습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학습 영상 보시면 이제 글로 읽을 때하고 말로 들을 때가 또 다르거든요. 말로 들으면서 좀 이제 그 글로는 이제 놓칠 수 있는 부분들도 그런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 읽으면 조금 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구체화해서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로 듣고 또 글로 보면서 이 명사 내용을 본 다음에 이 강의가 끝날 때는 이제 오늘의 라틴어 한마디 이 부분 되게 이제 그 여러분들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여기 따라쓰기 코너를 통해서 그냥 적기만 하고 자연스럽게 읽어보면서도 이렇게 반복하고 라틴어에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뒤에 그 다음에 부분은요, 필수 어휘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읽는 법도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한 3번 정도 읽어보시고 밑에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그 이쪽 부분 보시면 메모리 아이 있죠? 이렇게, 아이고, 잠시만요. 메모리 아이 부분, 이 부분 보실 때도 제가 이거를 펜을 지우고 이 메모리 아이 부분 보실 때도 여기 옆에 이 부분 기억 보면서 이 그 연습 문제를 이 필수 어휘로 활용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3번 정도 읽고 연습 문제를 푸시면 이걸 적용해서 조금 더 기억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하실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라틴어 표현 익히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 주제를 정해서 3개의 문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문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숙고와 관련해서 소문은 날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함부로 분노를 쉽게 하면서 후회하기도 하는데 조금 더 내 마음을 또 진정시킬 필요도 있어. 그리고 반복하는 것이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구나. 이런 이제 문장들. 그리고 처음 보시는 여러분들이 그 작가들이 있을까 봐 이런 작가들이 처음 나올 때에는 그런 작가들의 정보도 제가 담아놨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즐겁게 라틴어 표현도 익히시고 또 학습 영상 보시면 이것과 우리의 삶과의 연관성을 제가 또 같이 나눠놨어요. 그런 부분도 보시면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 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닿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잠깐 리뷰하고 또 오늘 배울 내용으로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유튜버 마리아 곰님의 또 그런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즐겁게 마법 주문들을 봤죠. 레파로라고 하는 마법 주문. 레파로라고 하면은 이제 리페어거든요. 고치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오가 나오면 나는 고친다라고 하는 부분 봤습니다. 여기 윙가디움 레비오사 있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J.K. 롤링이 참 그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이 마법 주문들을 보면서 느끼게 됐어요. 이게 마법 주문들이 딱 라틴어 어원과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참신하고 재미있게 이 그 주문들을 만들거든요. 윙가디움 레비오사 재밌지 않나요? 이게 윙은 날개라는 그 영어 단어고요. 자, 잠깐만요. 이 윙 부분하고 자, 그리고 이 아르드 부분, 이 아르드 이 부분이 그 이제 라틴어로 높은 아니면 뭐 험준한, 어려운 이렇게 뭔가 높은 그런 걸 뜻해요. 그러니까 높으니까 뭐 어렵고 험준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레브 이 부분이 이제 들어올리는 겁니다. 라틴 동사 레보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날개를 높이 들어올리는 거죠. 윙가디움 레비오사 하면 이런 식으로 단어를 만드는 게 참 재미있어요. 자, 이렇게 단어들을 재밌게 만드는구나. 이런 걸 이제 라틴어 아는 사람들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에쿠스나 아우디라고 하는 그 차종이 라틴에서 나왔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에쿠스는 말이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예요. 과거의 차가 마차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역사의 뭐 발전 과정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우디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게 들으라, 오디오 단어가 떠오르는 그런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우디가 이제 행차하면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다고 했고요. 특별히 이 아우디를 말씀을 드릴 때는 이 마지막에 그 어미 부분을 바꾸면 우리가 듣는 행위를 누가 하는지가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우디 자체의 뜻은 이 아우드의 핵심 부분의 의미는 듣는다인데 오가 되면 나는 듣는다. 아우디스가 되면 너는 듣는다. 아우디트가 되면 우리는 듣는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동사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에는 그 뜻을 가진 부분을 수트되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지고 볼 텐데요. 여기다 이제 OST, 무스티스, NT를 붙이면 될 텐데요. 자, 수트드는요. 자, 이거 보면서 혹시 영어 단어 떠오르는 거 있나요?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잠깐 음성을 꺼시고서 이제 한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스튜드가 한번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스터디. 네, 맞아요. 스터디. 또 혹시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실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요. 라틴어에서 이 스투데는 공부하고 열중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공부에서 나오면 스터디라는 뜻이 있는데요. 열중에다 해서 뭐가 나오냐면 스튜디오라는 게 나와요. 스튜디오는 어떤 작업자들이나 예술가들이 자기 작업을 할 때 뭐 열중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스튜디오, 스터디 영어로 들을 때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단어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라틴어에서는 하나의 뜻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 그 의미 범위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그 스튜디오와 스터디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도 그 의미 범위를 라틴어 안에서 그 같은 어근이라고 하는 그런 풍성함을 한 단어를 볼 때에도 두 단어를 볼 때에도 그 한 그 라틴어 단어 속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다가 이제 어미 변화를 붙이는 겁니다. 지금 연습하는 본격적인 부분은 스투데오가 되면 뭐가 되죠? 나는 듣는다.
나는 공부한다. 그리고 스튜데스가 되면 너는 공부한다 또는 너는 열중한다가 되겠죠. 자, 발음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틴어 동사는 이 어미를 뭘로 쓰는지에 따라서 1인칭 단수는 나를 뜻하고요. 2인칭 단수는 너를 뜻하고요. 3인칭은 나너 아닌 걸 다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녀, 그거 다 되겠죠. 남자, 여자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사물. 그리고 이게 복수가 되는 경우에 여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희, 그들, 그녀들, 그것들. 자, 이것도 제가 한번 뜻을 보여드리면 나는 공부한다, 너는 공부한다, 그, 그녀, 그것이 공부한다, 우리는 공부한다, 너희는 공부한다, 그들, 그녀들, 그것들이 공부한다. 이렇게 어미를 바꿈으로써 라틴어 그 단어의 형태를 보고서 우리가 누가 공부하는지, 누가 듣는지, 누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동사 어미 OST, 무스티, 센티를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으로 3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ST, 무스티, 센티 시작. 네, 따라하시면 됩니다. 음소거 안 끄셔도 돼요. 네, 이따가 제가 질문할 때만 켜주시면 됩니다. OST, 무스티, 센티, OST, 무스티, 센티. 네,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라틴어 동사의 그 어미가 주어의 인칭, 누가 그의 동작을 하는 건지 결정하는구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우리가 일상 속의 라틴어 단어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그림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 그림들을 보면서 거기 들어있는 라틴어 단어의 뜻을 한번 해석해, 한번 뜻을 추론해 보시면 됩니다. 자, 니베아라고 적혀 있는 화장품 이름입니다. 자, 이 뜻이 뭘까요? 음소거 한번 끄시고서 떠오르시는 대로 한번 추측해 보셔도 됩니다. 니베아, 어떤 뜻일 것 같나요? 화장품 이름인데요. 한번 자유롭게 해보시면 됩니다. 틀려도 상관없죠. 처음 공부하는데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니베아가 뜻이. 화장품 이름입니다. 떠오르는 게 없으신가요? 니베아, 뭐가 있을까요? 대리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니베아 뭐가 있을까요? 화장품 니베아. 니베아 혹시 추론이 되시는 분이 안 계신가요? 음소거를 한번 잠깐 끄시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베아. 니베아를 써보신 분은 계세요? 어렵다. 니베아가요, 뭘까요? 니베아는요, 라틴어 단어에서 온 건데요. 제가 그 답을 알려드릴게요. 틀리는 거를 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그 라틴어 단어의 형용사의 사전형을 어떻게 쓰냐면요. 여기 이 니베 부분에다가 이게 이제 핵심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꼬리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바뀌는 건데요. 읽을 때는 니베 우스, 니베 아, 니베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이거 니베 부분이 겹치니까 이렇게 생략해서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거 중요한 부분은 이 니베 우스, 니베 아, 니베 이게 다 뜻이 눈처럼 희다는 거예요. 흰을 뜻해요. 하얗다. 그래서 자, 니베아가 이제 여성형으로 쓴 거예요. 이건 남성형, 여성형, 중성형으로 써서 자, 니베아가 이게 그 희다는 것의 여성형이에요. 그럼 이건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 화장품은 이걸 바르면 하얗고 예뻐질 거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어렵다고 생각하실까 봐 또 그러면 제가 조금 빨리 지나가도록 해볼게요. 자, 옴니아라고 하는 핸드폰이 있어요. 김연아가 광고를 했는데요. 자, 옴니아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요, 그 라틴어 형용사 옴니스 옴네에서 왔는데요. 이 옴니스 옴네 모르셔도 돼요. 아직은 책을 통해서 나중에 배우실 거니까요. 이거 중성형의 변화 중에 옴니아라고 하는 그 변화형이 생깁니다. 자, 이거 뜻은 뭐냐면요, 모든이란 뜻이에요. 자, 우리가 옴니 그 포텐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통 신을 이게 수식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옴니 포텐트 하면 모든이고 포텐트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힘이 있다. 전능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요. 모든 기능을 너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 이런 핸드폰을 만들면서 이거 너가 생각하는 그런 기능들 많이 가지고 있어. 모두 다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해서 그 옴니아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그 핸드폰 기종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옵티머스. 자, 이 옵티머스라고 하는 건요. 영화의 트랜스포머의 제일 멋있는 애. 옵티머스 프라임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도 들어있는 이름인데요. 이 옵티무스는 그 라틴어 형용사 옵티무스 옵티마 옵티뭄으로 변하는 건데요. 이거 자체의 뜻이 뭐냐면요. 최고, 최상의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라는 뜻이죠. 최고 품질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라틴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라틴어 단어들을 볼 수 있고 그 일상 속에 있는 라틴어 단어들이 가진 뜻을 통해서 뭔가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제가 영어 단어를 가져왔어요. 이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것도 라틴어 단어 우비쿠에서 왔는데요. 이 뜻은 모든 곳에 어디에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들에서 지금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이렇게 함께 줌 특강을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유비쿼터스 시대이기 때문이겠죠. 어디를 가나 모든 곳에서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우리가 함께 이 유비쿼터스 속에 들어있는 라틴어 단어 우비쿠에라고 하는 모든 곳에라고 하는 단어를 또 볼 수 있다라고 그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이 단어는 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단어 우리가 어떤 때 쓰죠? 이게 뭐죠? 비전. 네, 비전. 비전 보통 어떤 때 쓰는 단어죠? 네, 맞아요. 꿈. 그리고 말할 때, 꿈을 말할 때 보통 쓰죠. 자,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게 라틴어 단어에서 이제 왔는데요. 이 지금 아이도 뭔가 비전할 때 이제 꿈, 자, 이제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어. 이런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해봐요. 이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 라틴어 단어 비시오니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라틴어 단어의 뜻은 보는 행위, 시각, 관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비전할 때 그냥 이제 꿈만 떠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꿈은 이제 보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 비전이 있어라고 말을 할 때 그냥 어떤 꿈이 있어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그 비전의 그 뉘앙스와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은 영어 단어도 비전이라는 것에 시력이라고 하고 시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라틴어 단어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구나. 그럼 나는 내 꿈은 내가 무엇을 향해서 보면서 가는지와 관련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성경 인물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아브라함은 이제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갔다라고 하죠. 자, 이 비전이라는 것에 보는 행위도 있고요. 시각, 관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의 비전을 무엇인지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그는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보면서 또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성령을 인물을 생각해 보면.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비전이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을 해볼 때에 그냥 단순히 꿈일 수 있겠지만 나는 무엇을 보고 가는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런 라틴어 단어를 통해서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볼 때에도 이 시력 그리고 관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조금 더 그 뉘앙스를 풍성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단어도 있어요. 자, 아트. 이 아트가 영어 단어로 또 쓰면서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면 걔 사진 기술이 진짜 아트의 경지야. 예술이야 이렇게 쓰면서 또 아트라고도 하죠. 야, 이게 그림이 진짜 아트네 이런 식으로도 쓰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일상 속에 우리가 와닿아 있는 그런 아트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라틴어 단어에서 아르스, 아르티스 이 단어는 그리고 기술, 의술, 예술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제가 이 아르스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해서 관련된 좀 그런 문장, 문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몇 개를 가져와 봤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쓰는 단어입니다. 자, 인문학은 라틴어로는 아르테스 리베랄레스라고 해요. 제가 읽는 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르테스 리베랄스. 그냥 보는 대로 읽으면 되죠. 자, 아르테스 리베랄스. 자, 이 아르테스는 방금 봤던 것처럼 뭐 기술, 의술, 뭐 예술, 기예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요. 학문 이런 것도 돼요. 학문. 그리고 리베랄은 이게 이제 그 리베랄 리스에서 왔는데요. 여기 제가 애를 빼먹었네요. 자, 이게 이제 자유의도 되고요. 리버럴리즘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자유시민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자유시민의, 자유시민을 위한 학문이나 기술 이런 것이죠. 그래서 고대에서 또 뭐 중세에도 이 그 아르테스 리베랄레스라고 하면은 문법, 수사, 논리, 뭐 기하, 음악, 점성, 음악 이런 사막사과라고 하는데 그 자유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이 사막사과에 대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막사과라고 해서 문법, 수사, 논리. 과거에는 이걸 이게 기본 이제 학문이라 생각해서 아르테스 리베랄레스로 다뤘어요. 문법, 수사, 논리, 뭐 음악, 뭐 기하학, 점성학, 무슨 뭐 산술 이렇게 이제 사막사과를 그 이제 아르테스 리베랄레스라고 해서 뭐 대학의 기초 그 교양 그 과정으로서 이렇게 다뤘다는 거죠. 자유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학문으로서요. 그리고 이제 영어가 이게 리버럴 아츠라고 씁니다. 리버럴 아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인문학은 사실 거의 거의 모든 것들을 이제 통칭하는 그리고 다양한 뭐 인간 삶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통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죠. 자, 이런 리베랄레스, 그 아르테스 리베랄레스라는 단어에도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담겨 있고요. 또 우리가 좀 더 익숙하게 볼 수 있는 문구 중에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비타 브레비스 아르스 롱가. 자, 한번 읽어볼게요. 비타
브레비스, 아르스, 롱가. 자, 이거 우리가 혹시 뜻이 짐작이 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인생은 짧고 뭐 예술은 길다 이런 식으로 쓰는 표현인데요. 보통 이거를요, 이 문구를 두 가지 방식으로 잘못 이해해요. 첫 번째는 인생은 짧으니까 즐겨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길어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데요. 둘 다 원래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맥락에는 안 맞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일단 이거 뜻을 보면은 일단 비타는 우리 비타민 할 때 생명과 활동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바이탈은 필수적인이라는 영어고요. 생명, 인생이라는 뜻이고 브리브는 이제 이게 그 영어를 브리프하면 또 이게 짧은이 되죠. 그리고 아르스, 아르티스 이게 기술, 의술 이런 거 봤고요. 롱은 그러니까 롱가 여기 지금 라틴어에 나오는 롱 영어에서도 김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인생은 짧고 예술을 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볼 때 지금 히포크라테스가 원래 하고자 한 말의 의도는 인생은 이렇게 짧은데 말이야. 기술은 이렇게 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인생이 짧으니까 즐겨라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인생이 짧으니까 정말 이 의술의 이 기술의 끝없음을 알아가는 인간의 그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되는 부분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아껴라가 오히려 더 맞는 이제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술이라고 할 때 굉장히 약간 현대적인 의미에서 뭔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보는 의미의 뭔가 그런 예술만을 떠올리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기술이나 학문, 의술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학문의 끝없음, 의술의 끝없음, 예술의 끝없음을 이제 말하는 뉘앙스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러니까 학문의 그런 위대함, 그런 이제 그 의술의 위대함을 오히려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이 맥락에서 맞는 말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라틴어 문장과 또 단어와 일상 속에서 보는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거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제가 잠깐 지난번에는 우리가 동사를 조금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번에는 명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렇게 앞서서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자, 아쿠아. 아쿠아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쿠아가 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은 또 이번에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찍어보시는 분이 계시기를. 아쿠아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일상에서 한 번씩 보게 되는데요. 물? 네, 맞습니다. 물입니다. 아쿠아 랜드, 아쿠아 필드, 아쿠아 월드, 아쿠아리움, 아쿠아 플라넷 그런 이제 브랜드명이 많아요. 물이란 뜻입니다. 사전형의 라틴어로 자체로도 아쿠아라고 쓰고요. 뜻은 물이란 뜻입니다. 그럼 이 아쿠아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서 제가 잠깐 라틴어 명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기본형은 아쿠아입니다. 이 기본형은요, 우리가 물이 이렇게 주격으로 쓰게 돼요. 그러니까 물이 주어인 경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생님이 배태진이 하는 것처럼 누구누구이 누구누구가 선생님이 배태진이 유성린 대리님이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누구누구가 이렇게 주격으로 쓸 때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이 라틴어 기본형은 동사에서도 우리가 그 차에서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차에 적혀있는 이 볼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나는 부른다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형이 이제 부르다는 거고 오가 들어가서 혹시 여기 안 보이신 분 계실까봐 여기 밑에다 적어드리면 자, 볼보 나는 구른다요. 오 이걸 통해서 이제 누가 구르는지가 결정됐잖아요. 이건 동사였고요. 이번에 명사로 올 때에는 이 마지막 자리가 격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 격이라는 용어 아직 생소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 격이라는 용어 그 한국말에서요 조사라는 게 있거든요. 조서가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이 이런 명사 뒤에 붙는 말이에요. 이런 걸 이제 조사라고 하는데 특별히 격조사라고 합니다.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이 이런 걸요. 이 격조사 한국말에 있는 문법 표현인데요. 이 격조사의 기능을 라틴어는 이제 격이 명사의 격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에서는 이 어미가 누가 그 일을 하는지 결정한다라고 봤다라고 한다면 명사에서는 이 어미가 지금 물이인지 물을 주는 건지 이런 식으로 그 뒤에 있는 그 조사 부분, 격 부분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그래서 아쿠아에다가 아쿠아이 이렇게 A하고 E를 붙이면요. 뜻이 물의가 됩니다. 이거 우리가 소유격이라고 보통 많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어떤 물건. 제가요, 여기 번역을 이제 속격이라고 했습니다. 이 속격이라는 말로 번역한 이유는 누구누구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소유의 의미를 연상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라틴어의 속격은 이제 뭐 라틴 그 이제 뭐 배태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성격이나 성질이나 어떤 뭐 재료의 뭐 어떤 특성이나 이런 그 재료에 속해 있는 모든 성질을 다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속격으로 한 거예요. 속격이라고 해도 근데 뭐뭐의라고 하는 기본적인 뜻은 또 우리가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속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아쿠 이렇게
위에 것처럼 A가 똑같이 쓰일 때요. 어쩔 때는 물에게라고 쓰일 때가 있어요. 이거는요. 역격이라고 하는데요. 이 역격이라는 것은 줄 여자를 써가지고 누구누구에게 주다. 간접 목적어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누구에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심화편에서 이 역격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속격은 소유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 수식 관계를 풍성하게 그 재료나 뭐 성질이나 이런 것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물의만 기억하시면 되지만 역격에도 제가 간단히 잠깐만 언급을 드리면 누구누구에게 준다면 그를 위한 행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역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누구를 위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위하여가 뜻이고요. 또 관련의 역격이라고 해서 누구에게 주고 누구를 위한 것이니까 그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와 관하여 이런 것도 있어요. 일단 이 부분은 잠깐 지금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이런 거 심화편에서 나중에 좀 더 라틴어를 공부하게 되면 공부하겠구나. 지금 기억할 거는 우리가 속격은 뭐뭐의, 역격은 뭐뭐에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 마지막 부분은 암 이렇게 M을 넣으면요, 이건 물을이 됩니다. 물을. 이거는 목적격이에요. 영어 그 이제 그 한자 표현을 하자면 이게 대격이라고 해요. 대격. 근데 대격하면 이게 대할 때거든요. 누구누구를 물을 그러니까 내 상대방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내 친구를 할 때 그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대격이라는 말로는 우리가 목적어인지 잘 와닿지 않아서 제가 그냥 목적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물을 이렇게 누구누구을이나 를처럼 쓰이는 게 목적격이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영어에서 볼 수 있는 누구누구가 뭐뭐의 뭐뭐에게 뭐뭐를 우리의 일상적인 부분일 텐데요. 라틴어에는 독특한 하나의 격이 더 있습니다. 자, 아쿠아라고 쓸 때요. 이렇게 주격일 뿐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요. 뭐 물을 가지고라든지 아니면 물과 함께 뭐 이런 식으로 그 with이나 제가 with만 적을게요. with 이렇게 그 뭐뭐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전치사 영어 전치사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요. 어떤 데 from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탈격이라고 합니다. 이건 탈격. 제 자리가 없는데요. 잠깐만요. 자리를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with인데요. 물을 가지고 물과 함께 이렇게 일상적인 용어인 제가 물과 함께로 적겠습니다. 물과 함께 with 의미 이건 탈격이라고 써요. 자, 이건 뭐뭐를 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 이렇게 제가 이라고 읽은 건 우리가 이제 발음으로 할 때는 아에겠지만 제가 이중 모음 중에서 이 아에만 이라고 읽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요 아에로 발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에나 에로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이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이제 책을 말씀드릴 때도 이 부분만 이라고 적어놓은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아이, 이 부분을 제가 표로 다시 한번 깔끔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쿠아가 기본형인데요. 어미 변화를 아이, 라고 하면은 형태가 이렇게 돼서요. 아쿠아이, 아쿠아 이렇게 읽어서 격은 주격, 속격, 역격, 목적격, 탈격이고 뜻은 물의, 뭐뭐가, 주어죠. 이 격의 이름에 그 뜻이 다 들어있어요. 주어다, 뭐뭐가, 속격, 뭐뭐에게 속해 있다, 뭐뭐의, 역격, 누구에게 준다, 누구에게, 목적격, 뭐뭐를, 탈격은 이제 뭐 with이나 from으로 이렇게 전치사를 가지고서 수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몇 개 잠깐 또 연습을 해볼 텐데요. 자, 이렇게 아이,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자, 네뷸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뷸라는 그 이제 우리가 그 주위에서 뭐 라틴어 예쁜 이름 하면서 뭐 스텔라, 네뷸라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서 브랜드나 뭐 이런 카페나 아니면은 뭐 간판 같은 데서 이런 걸 볼 수 있는 이름들인데요. 뜻은 이제 구름, 증기, 안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아플 때 그 호흡기 치료하는 거 네뷸라이저라고 하죠. 이게 이제 그래서 증기 나오는 거잖아요. 네뷸라이저라는 게 있고요. 증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수증기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네뷸러 자체가 영어로도 그 성운, 뭐 별, 그 안개 이런 걸 뜻하는 단어고요. 그리고 영어에서 잠깐만 한 번 다시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으면 이거 이제 모호함, 그러니까 안개처럼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호함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 단어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네뷸라라고 하는 단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이 변화 형태 주격 구름 이를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아시는 분들 한번 제가 적는 동안에 말씀해 보세요. 네, 불, 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속격은요. 네, 불, 라이. 네. 그리고 역격은 네, 불, 라이. 그리고 목적격은 네, 불, 람. 그리고 탈격은 네, 불, 라. 자, 어렵나요? 아이,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또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거 분간 채우고 네블라, 네블라이, 네블라이, 네블람, 네블라. 구름이, 구름의, 구름에게, 구름을, 구름과 함께. 자, 그다음 페르소나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지금 아직 틀리셔도 됩니다. 한번 찍어보세요. 자, 인격 가면 이게 영어로도 뭐 펄슨이 있죠. 그리고 페르소나 자체가 이제 사람들이 페르소나 뭔가 그 가면을 쓰고 있다, 위선적이다라고 할 때도 쓰는 용어인데요. 자, 그 가면을 해볼까요? 자, 가면이 뭐라 해야 되죠? 페르소나. 네, 페르소나 그대로 하면 되죠. A 그대로 들어가니까. 자, 그 다음에 가면이, 가면의 아시는 분들 말하시면 됩니다. 페르소 나이 네 하면 되죠. 저는 그 가면에게 말은 이상하지만 가면에게라고 하면요. 페르소 나이 네 그리고 가면을 페르소 남 네 그리고 가면을 가지고 가면과 함께 페르소 나 하시면 되겠죠. 아이 암아 요거 기억하시는 건데요. 자, 제가 이제 이 단어를 외우는 팁을 제가 아까 전에 많이 그 책에다가 설명을 해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팁을 제가 맛보기로 조금 간단하게 어떤 점에서 이런 것을 외울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계 방향 법칙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단수 부분은요 밑에서 시작합니다. 자, 제가 일단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단수 부분은 밑에서 시작해요. 자, 딱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자, 아나, 뭐, 에나, 뭐, 오나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소리가 나와요. 항상 단수 타격은. 자, 단수 타격 뭐냐면요. 이게요. 지금 아까 제가 과 함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단수와 복수를 보여드리는데요. 이건 물이가 되면 돼요. 여기는 아까 전에 그 물이었잖아요. 물들이에요. 물들이. 물들의. 그러니까 이거 복수로 그냥 취급하면 되는 겁니다. 그 요법은 똑같아요. 물을이라고 했던 건 물들이라고 하면 돼요. 자, 여기 이런 이제 딱 떨어지는 받침 없는 소리가 나옵니다. 한 칸 위로 갈 때는 M 소리가 추가돼요. 그래서 암이 되죠. 다른 거는 뭐 음이나 M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여기 아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이렇게 그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자리가 M 추가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은 이제 나머지 똑같은 거 찾으면 됩니다. 똑같은 거. 이건 기본형이고요. 자, 제가 시계 방향이라고 했어요. 단수는 이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복수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이제 시작하는데요. 이제 이것도 이렇게 연결시키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거나 닮았습니다. 항상. 여기가 I 나오는 건 여기도 I가 나와요. 자, 여기서도 여기 맨 밑에서 한 칸 올라갈 때 M 소리가 나타나는 것처럼 여기서도 한 칸 올라갈 때 M 소리를 추가시키면 됩니다. 아루, 복수니까 조금 더 길게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닮은 것들을 찾으면 되는 거죠. 이건 세트로 해서, 이것도 세트로 해서.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M 소리 추가, 닮은 거. 여기서 M 소리 추가, 닮은 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모든 뭐 어미 변화 다 너무 어려워 하면서 명사 공부하실 때 아마 중간에 나가 떨어지신 분들은 제2 원리를 가지고 그 일변화 그 명사의 패턴들 아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르게 시작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원리를 가지고서 보시면 이 시계 방향 법칙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엄청 쉽게 이것들을 암기하는 팁을 가지고서 다가가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자신이 있는 것은 이 책을 이런 원리를 얘기하는 책이 없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건 만들었는데 다 먹힌다는 거, 모든 명사 법칙에 책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연습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책에서 참고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로 다 왔어요. 우리가 조금 더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표현 이제 구문들을 몇 개만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일단 읽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페르, 아르, 두아, 아드, 아스트라. 벌써 읽을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자, 이 아스트라는요. 지난 시간에 제가 스텔라라고 하는 그 차종, 옛날에 있었던 그 차 이름이죠. 별처럼 이 차를 막 처음 만든 사람들의 그런 이제 포부를 보여주는 차 이름인데요. 이 차 이름에 우리가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그런 영화 제목도 떠올릴 수 있는 거죠. 이게 별이잖아요. 별 사이에서 그 우주를 탐험하는 영화가 그래서 이제 그 인터스텔라였던 거거든요. 자, 이 아스트라가 그 단어랑 똑같은 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서 영어 단어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에스트로노미, 천문학이죠. 별들의 그 학문. 그리고 그 뭐 그 천문학이라는 게 있고 또 에스트로나우트 하면은 이제 이건 우주 비행사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아스트로가 들어가서 그 이제 별과 관련된 뜻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요. 페르는 몸으로 통과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드는 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별 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뭘 지나서 별 쪽으로 가냐면요. 자, 여기 제가 아까 전에 그 윙가디움 레비오사 말씀드린 걸 기쁘게 생각하는데 윙가르디움 레비오사거든요. 윙가르. 윙은
그 날개예요. 그리고 윙가르디움 할 때 이 아르드가 들어갔어요. 이게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높은이라 했어요. 그래서 날개를 높이 이제 들어올린다. 레버가 들어올린다였거든요. 레비오사 할 때. 그래서 이제 아르드가 높은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높은이기 때문에 뭔가 험준하고 뭔가 위험하고 어려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 아르두아는 이제 위험한 그리고 어려운 험준도 뜻합니다. 높은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위험하고 험준한 걸 뜻한다면 어려움을 지나서 별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자, 제가 뜻을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통과할 때 그런 밝은 면도 나타나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캐나다 그 공군에서 모토로 쓰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라틴어 문구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그 이것과 똑같은 또 쓰이는 또 다른 이제 표현이 있는데 아르두아 대신에 아스페라라고 써도 똑같습니다. 페르, 아스페라, 아드 아스트라라고 해도 똑같이 역경을 지나 별을 향해라고 해석되는 부분이에요. 이 아스페라는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 아스 부분에서 아브는 몸으로부터 떨어진 그 접속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 스페 이 부분에서 스페스는 이게 희망을 뜻해요. 그래서 희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라서 이게 뭔가 역경, 절망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경과 절망 그런 거 어려움을 지나서 우리가 별을 향해 간다. 그런 캐나다 공군의 또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모토로 삼을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이 모토를 삼고서 또 이제 지금 성인이 돼서도 이걸 좌우명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친구도 있거든요. 자, 이런 이제 우리가 문구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런 또 문구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게 또 무슨 일상성 라틴어 문구야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는 표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읽는 거 보여드리면 아니마, 사나, 인, 코르, 도레, 사노 이렇게 읽는 발음입니다. 자, 아니마는요 우리가 영어 단어에서 애니메이션 하는 거 있죠. 뭔가 그 움직이는 그림에서 뭐 생동감과 그런 이제 생기 있는 걸 뜻하는 단어잖아요. 이게 이제 라틴어 단어에도 그 아니마와 관련해서 아니마티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영어로 말 그대로 애니메이팅. 그러니까 이게 생동감 있고 살아있음, 생기 있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살아있고 생기 있어서 뭔가 그 영혼, 뭔가 호흡, 살아있음, 그런 이제 그 생명, 정신 이런 걸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니마. 그리고 이 사나는요, 영어로 san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제정신인, 그 건강하고 제정신이라는 거거든요. 그 인세인은 이 부정어 세인이 붙어가지고 이 제정신이 아닌 미친 이런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인에서 온 이거는 이제 온전하고 정신이 그 건강한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니마 사나 하면 이제 건강한 정신이죠. 자, 그리고 여기 인이 있죠. 인은 이제 뭐 그냥 우리가 영어로 생각해 보시면 어디 안에고요. 그리고 이거 사노도 여기 똑같이 이게 뭔가 정신이 건강한 온전한 이런 걸 뜻하고요. 그리고 코르푸스에서 이거 왔는데요. 코르푸스는 몸이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자, 이 몸에서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 corpse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영어 단어로 시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라틴어에 이 corpus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시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조금 더 우리가 친숙한 단어로는 corporate 하면은 이게 이제 뭐 공동체에 뭐 기업체에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 기업체에 할 때 이 체가 몸 여기 이 몸체자입니다. 그래서 코르푸스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건 몸이고 육체입니다. 그리고 이 아니마는 정신이고 그 정신이고요. 자, 그래서 이 뜻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니마 사나 인코르포레 사노는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있기를. 사실 원래 이 그 문장은 그 건강한 정신도 있어야 돼. 그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도 있어야 돼. 이런 뉘앙스로 썼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건강한 정신도 있어야 되지만 건강한 육체가 참 필요해 그러면서 이게 뭔가 운동 선수들이 많이 쓰는 그런 이제 그 문구가 됐고 신발 브랜드 아식스가 여기 약어에서 나온 겁니다. 자, 제가 약어를 보여드리면 일부러 대문자로 써놓은 거예요. 아식스는 그래서 아니마 사나 그 건강한 정신이 어디 안에 있다? 코르포네 사노 건강한 육체 안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잘 개발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건강을 위해서 이 신발을 잘 사용하라는 그런 아식스에 그런 문구가 담겨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진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틴어 표현의 기계를 보면서 이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 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가 그 우리의 삶과 또 이 고전어를 통해서 또 라틴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생각할 거리를 주고 좀 더 이제 내 삶을 좀 더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시야를 제공해 주기 위한 그런 라틴어 공부의 목표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관련해서 여기 유명한 키케로의 문장이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는 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 베, 레, 에스트, 고, 기, 타, 레. 자, 여기 레는요, 뭐뭐 하는 것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비배에서 이 비보는 살다라고 하는 라틴어 동사인데요. 여기서 온 영어 단어들은 뭐 리바이벌 하면 부활이죠. 다시 사는 거. 리바이브라고 하는 이제 동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썰바이브 하면은 이게 뭔가 계속해서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있는 거 하면은 생존하다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바이브가 들어가서 살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레가 들어가서 뭐뭐 하는 것으로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는 것. S는 비동사고요. 코기토는요. 자, 코기타레는 여기서 코게타는 코기토가 들어있는데 코기토 혹시 어디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코기토, 에르고, 숨. 혹시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코기토, 에르고, 숨. 코기토는 나는 생각한다. 에르고는 그러므로. 숨은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유명한 문장이고 이 코기토에 바로 이 부분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사는 것은 생각하시는 것이다. 키케로의 문장. 그러니까 산다는 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막 살고 그냥 내가 그냥 사는 대로 살면 사는 대로 살게 되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하면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거든요. 사는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생각하는 대로 살 것인가. 여러분의 삶을 좀 더 가꾸고 또 여러분의 삶을 또 다른 각도로 바라보고 생각할 거리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라틴어 공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일상에서 맞닿아 있는 라틴어 공부와 또 여러분의 삶과의 관련성 속에서 공부한다면 훨씬 더 즐겁고 재미있게 라틴어를 또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계기로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이 단어와 방금 전에 본 이키케로의 그 문장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표현으로 또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이건 사실 영어 이제 그런 표현이 먼저 유명했다고 볼 수 있어요. There is more to life than just being alive. 이게 이제 그 삶이란 살아있다는 거 그 이상이다. 그 there is more to life가 이제 살아있다는 거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삶이라는 거 그 이상이라는 건데요. 뭐 그 이상인데요. 단지 그냥 사는 것 자체 이상이라는 건데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테드 강연 중에서 그런 강연도 들어봤어요. There is more to life than just 한 다음에 happy. 그러니까 산다는 건 그냥 행복한 것 이상이야라고 하는 강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어권에서 먼저 되게 유명하게 썼는데 이걸 이제 라틴어 문구로도 사람들이 재미있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와 봤는데 이제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읽는 법을 보면 비타 논 에스트 비페 레 세드 발 레 레 비타 에스트예요. 자, 제가 논 스콜라이 세드 비타이 디스키모스 몇 번 말씀드렸던 문장인데 그것도 이제 논 스콜라이 세드 비타이에서 우리는 학교가 아니라 삶을 위해 배운다라고 했죠. 이것도 A가 아니라 B라는 거예요. 자, 여기 비타는 비타민 할 때 그리고 바이탈 할 때 필수적인. 비타민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어떤 영양소죠. 바이탈은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이 비타는 그 생명과 뭐 삶 이런 거거든요. 인생도 되고요. 뭐 삶, 인생. 인생은요. 비보 아까 사는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그냥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발레오는 잘 지내고 잘 사는 거예요. 잘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뜻을 보여드리면 삶이랑 그냥 살아있다는 것 그 이상이야. 삶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 필요해.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마틴더 표현이 기기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읽는 법을 빠르게 보여드리고 또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포르, 티, 부스, 비, 리스, 에스트, 포르, 투, 나, 다타. 자, 라틴어의 조금의 하나의 어려움은 순이 좀 자유로워요. 그렇지만 이제 보다 보면 익숙해지고 또 이런 아까 전에 제가 격을 말씀드렸죠. 그 격을 알면 이건 무조건 어느 자리에 들어가든지 간에 이게 뭐뭐 가로 쓰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 뭐뭐 A거든. 그리고 뭐뭐 A 이게 A가 나왔으면 이건 뭐뭐 E니까 이렇게 이제 아무리 주어가 뒤에 있어도 그걸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라틴어의 또 한 가지 재미이고 묘미거든요. 이게 주어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폴춘 영어에도 그 있죠. 행운이나 운명. 행운은 이게 지금 똑같은 격을 사용해서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건 사람이란 뜻이고요. 이건 우리가 포르트 하면은 피아노 세게 치는 게 포르테죠. 그래서 이건 힘이 있는 거예요. 용기 있는 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이스가 나와서 역격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복수 역격이라서 용감한 사람들에게 정도로 번역할 수 있어요. 용감한 사람들에게. 자, 행운은요. S 닫다 하면 주어진다. 인데요. 행운은요. 용기 있는 용감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가 되겠습니다. 엔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이 엔니우스라고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로마 작가이고 유명한 시인인 베르길리우스나 테렌티우스 이런 사람들도 행운은 용감한 사람을 돕는다.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이제 그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그런 문장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린 무슨 생각을 하게 되나요? 행운이 용감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면 용기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라틴어 공부, 용기 있는 사람이 문을 두드린 사람이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라틴어 문장을 여러분의 삶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겠고 또 그리고 이제 동사를 보면서 누가 그 동작을 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명사를 보면서 격의 그 변화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됨으로써 라틴어에 한 발 더 가까이 오신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용감함, 여러분이 라틴어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행운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뛰신 여러분들께 응원과 또 그 이제 격려의 말씀 또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기를 또 기원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한 짧게 한 5분, 10분 정도 이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질의응답 하실 분들 있으시면은 이제 스피커를 잠깐 키시고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랑은 좀 다를 수 있는데 V 발음을 영어에서처럼 V 이렇게 아래 밑에 깨물고 하는 식으로 발음하는 건가요? 네, 그 V 발음을요. 이제 고전 라틴어 발음에서 위라고 발음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교회 라틴어 발음에서는 브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 라틴어 발음이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고전 라틴어 발음과 교회 라틴어 발음. 대부분 고전 라틴어 발음은 눈에 그대로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이런 city 이런 발음 우리가 영어로 city라고 했지만 영어 라틴어로는 이 자체를 무조건 키로 봅니다. 그래서 키티라고 발음을 해야죠. 교회 라틴어 발음은 이런 걸 city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키케로도 그 고전 라틴어 발음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키케로로 읽지만 교회 라틴어 발음은 시세로라고 했어요. 이런 걸 스 발음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 라틴어 발음은 된 소리를 많이 한다고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츠, 뭐 스 이런 식으로요. 답변이 됐나요? 네. 그럼 교회 라틴어 발음은 교회에서 쓰는 용어를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되나요? 네, 그 교회 그 역사 속에서 그런 이제 카톨릭 그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이제 가톨릭이신 분들 신부님들도 보통 교회 라틴어 발음으로 읽으세요. 그런데 키케로, 세네카 유명 작가들 그런 분들은 고전 라틴어 발음으로 읽는 것들 이제 그 고전 라틴어 발음을 읽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라틴어를 뭐 서울대나 아니면 이런 곳에서 그 국내나 아니면 그 외에서 공부하실 때에도 이탈리아가 뭐 아닌 이상은 대부분 이제 고전 라틴어 발음으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회나 뭐 종교 용어로서 이제 교회 발음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세 이후에 종교 개혁 시기 때 이제 그 르네상스 이후에 부활한 것도 이제 고전 라틴어에 대한 부흥 운동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질문 또 있으신가요? 질문 네. 있으신 분 질문해 주세요. 할만하신가요? 어떠세요? 제가 보통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은 많이 강의를 했는데 성인들은 이제 대학생들 이제 그런 분들 말고 직장인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처음 하는데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하네요. 할만하신가요?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신학교에서 라틴어를 잠깐 맛을 보긴 했는데 네, 맛을 보고 포기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만약에 배태진 쌤이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다면 저도 계속 배웠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걸 빨리 녹화해서 빨리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려야겠네요. 좀 책을 좀 네네네 질문 네. 아니요, 질문 있으신 분 또 없을까요? 김설님 질문. 네. 네. 제가 지난주에 해리포터 속에 나온 그걸 못 봐서 놓쳤을 수도 있는 건데, 아까 콜푸스 그게 육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 윙가르디오 메비오사, 거기서 뭐 메비라는 표현이 네. 이제 그게 똑같이 연상이 돼가지고, 왜냐면은 그 콜푸스라는 그 육체라는 단어하고 또 이제 레비코푸스라는 그런 그 주문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이렇게 사람을 떠오르게 하는 그 주문이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게 그러면 레비테이트라는 그 영어 단어랑 혹시 연관이 있는 표현인지 그게 궁금해요. 네,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에는 제가 이제 좀 더 살펴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레브가 아, 들어갔으면 이제 레브가 들어갔으면 들어 올리는 건 맞을 거예요. 그리고 해리포터 어, 라틴어 주문들이 이제 작가가 거의 창작에 가깝게 말장난으로 재밌게 만든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원을 음, 찾는다 느낌보다는
이 사람이 얼마나 라틴어 그 지식들을 활용해서 주문들을 재밌게 만들려고 했고, 그리고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 단어들을 얼마나 재밌게 만들어 가는가를 찾아봄으로써 이것을 재미있게 볼 수 있고 또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배태진의 언어교실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 가시면은 제가 그 월요일 날 했던 부분들을 이제 그 제가 다시 한번 녹화를 해가지고 그 다 이제 정리를 한번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실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분 정도만 저 질문, 네. 저 질문해도 되나요? 네. 네. 그 영어랑 네. 라틴어랑 차이를 좀 알고 싶어요. 그 아까 네. 아스트로 그 별 그거 나왔을 때 네. 저는 그 차은우가 있는 그 그룹 아이돌 그룹 아세요? 남자 아이돌 그룹? 그 아이돌 그룹 이름이 아스트로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라틴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게 영어이기도 하지 않나요? 그러면 영어랑 라틴어랑 그 차이를 좀 알고 싶거든요. 영어의 뭐 접두어, 접미어, 어원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이 라틴어라고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리스어도 일부 있긴 한데요. 라틴어에서 굉장히 그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세계 유럽 지도를 보시면 이쪽에 영국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 프랑스 그리고 여기 독일, 프랑스, 뭐 이탈리아, 스페인 이렇게 이제 있고 여기 중간에 네덜란드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언어학 계보상으로는 그러니까 공통 조상을 그 언어들 간의 공통 조상을 찾을 때는 네덜란드어, 영어 그리고 독일 그 영국에 있는 영어 이 얘네들이 이제 한쪽 그러니까 게르만어라고 하고요. 게르만어에 이제 독일의 그 이제 그 이름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뭐 프랑스어 이런 애들이 이제 그 로망스어 그러니까 그 이제 이탈리아파 언어라고도 하고 그 로망스 그 언어 쪽이라고 하는데 사실 언어 계보상은 달라요. 그런데도 이 영어, 독일어, 네덜란드의 그 로마어 그러니까 이 그 라틴어가 막강한 영향을 끼친 이유는 이 라틴어가 1000년 이상을 이 지중해권을 장악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식민지 건설이나 아니면 뭐 선교 사업이나 아니면 온갖 방식으로 곳곳의 나라에 다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뭐 프랑스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이 프랑스와 이 이탈리 그 이제 라틴 쪽의 언어가 그래서 뭐 프랑스어도 라틴어의 그 이제 뭐 자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제 친구가 프랑스어 전공하는 친구가 제가 라틴어 책을 보내주니까 엄마 언어를 찾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이 엄마 언어니까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언어, 뭐 단어, 문법 이런 게 엄청나게 라틴어 관련이 있고 여기도 언어 가족 중으로는 약간 거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역사 속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영어의 뭐 어원, 접두어, 접미어, 아스트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라틴어 영향을 당연히 받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라틴어라고 하는 것을 이 유럽을 이제 살펴보는 이게 두 가지를 다 인도 유럽어라고 하거든요. 인도 유럽어를 보는 그러니까 넓은 세상을 보는 좋은 도구고 학문의 언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학문의 언어이고 도구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볼 수 있는 많은 언어들이 이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괜찮으신가요? 대답이 됐나요? 이형님? 네. 네. 근데 주변에서 많이 보는 영어 단어들이 라틴어에서 쓰였다는 것을 보고 좀 제가 놀랬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쪽 전공하시는 그 분들께서는 제가 배운 선생님들은 그래서 영어를 약간 변칙도 사실 많잖아요, 영어가. 그래서 영어를 약간 방언처럼 그러니까 지역 방언처럼 약간 느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라틴어는 이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읽는데 영어는 이제 뭐 방언에서 약간 발전한 느낌처럼 보시기도 하지만 뭐 현대어로서 당연히 영어도 우리가 또 이제 그런 이제 유익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또 할 수 있는 거고 역사 속의 잔재를 발견하고 또 수많은 그 언어들의 영향과 배경 지식을 또 제공하고 있는 라틴어를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유익이 있겠죠. 네. 네, 라틴어를 보시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언어들 간에 뭐 비교할 부분들, 뭐 상식을 풍부하게 하는 부분들 그런 포인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할 때도 그렇고 접두어, 접미어도 제가 학생들에게 영어 단어를 가르치면서 그런 것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라틴어를 아니까 그 영어를 가르치기에도 단어 듣기 가르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로만어는 뭔가요? 어떤 거요? 로만? 제가 아까 전에 그 로망스어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라틴어의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어족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사실은 원래 이탈리어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네, 이탈리어파.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의 한 그 지역에서 이제 그 로망스어, 그러니까 라틴어가 사실은 생겼다고 보는데요. 중서부 지역, 이탈리아의 중서부 지역에. 근데 이제 이 라틴어가 이제 막강한 영향을 끼치면서 오랜 시간을 이제 영향을 끼치니까 지금은 이제 그 프랑스어, 이탈리아, 뭐 스페인어 이런 것들이 이제 로망스어 계통, 라틴어파 이렇게도 그냥 말을 하기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네, 그 나가실 분들은 그 이제 시간이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되는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도 저는 괜찮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고 이제 없으시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마칠까요? 네. 내일 강의 이제 마지막 강의죠. 내일은 약표제어로 보는 라틴어. 그죠? 네, 그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7시까지니까 7시 시간 맞춰서 잘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배태진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3번 다 다른 내용으로 재미있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같이 즐겁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네, 내일 내일 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